네, 정적분을 배울 수 있으면 감사하자. 응. 자, 들어가 볼게. 이게 쌤 때랑 정적분을 배우는 순서가 좀 바뀌었더라고. 쌤이 여기 내용을 살펴보는데 나 때는 먼저 정적분을 먼저 수식으로 막 겁나게 얘기하고 이 넓이는 그 정적분의 활용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학생들로 하여금 정적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것부터 먼저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직관적으로 정적분이 뭔지를 막 수학적인 식들로만 보면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근데 직관적으로 정적분은요, 원함수의 입장에서 넓이를 구한 거다라고 알려주게 되면 애들이 조금 더 정적분을 가까워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뀐 게 좀 그 수포자 없애기 프로젝트 중에 일환인 것 같아. 근데 쌤은 이거는 잘 바꿨다고 생각해. 넓이가 먼저. 왜냐면 우리도 사교육자들도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좋죠?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얘들아, 용어니까 이거는 용어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조건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야. 이거 안 따지면 망한다, 나중에. a에서 b까지의 정적분. 자, 얘들아, 부정적분은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었다고 했었잖아. 얘는 정해졌다는 소리예요. 얘는 구체적으로 함수 fx가 있을 때 우리가 넓이를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잘 봐. 이게 왜 없어지는지가 그러니까 왜 정적분인지가 수식으로 증명이 되는데 지금은 넓이부터 먼저 보니까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좀 정의를 설명하는 방법도 쌤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정적분은 그냥 넓이라고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 지금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근데 정적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그 부정적분, 정적분 이렇게가 딱 대립하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부정적분이 정적분으로 진화한 느낌이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수직적으로는 써주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자, 봐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양수인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잘 볼래? a랑 b가 어딘가에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함수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s라는 면적이 나옵니다. 인 거야. 이거 유도는 이따가 다 해줄게. 일단은 받아들여봐. 뭐 어렵진 않죠. 직관적으로 그냥. 그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야. 넓이는 적분이다. 그러니까 적분은 넓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그 다음에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가 음수인 경우야. 자, 봐봐 얘들아. 얘는 넓이긴 넓인데요. 음의 넓이입니다. 이제 앞으로 새롭게 음의 넓이가 나오게 돼. 얘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야 돼. 왜냐면 봐봐 얘들아. 정적분 값이 넓이인 거야. 근데 정적분의 값이 쌤이 아까 말했잖아. 다 수식적으로 증명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정적분을 때렸는데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수니까. 그래서 정적분은 얘들아 저게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어떤 함수에다가 어떤 연산을 취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정의하고 숫자니까 면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봐봐 이렇게 부호가 바뀔 때도 있어.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잘 봐. 여기 사이에 숫자를 c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a에서 c까지 함수 fx를 적분한 거랑 그 다음에 c랑 b 사이의 함수 fx를 정적분한 거를 더한 거거든요. 이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볼래? a에서 c까지 적분.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적분. 한 거 두 개 더하면 왠지 합쳐서 적분한 거 나올 것 같잖아. 맞아요. 거의 이제 뒤쪽에 다 배우게 돼. 근데 지금 와 얘는 근데 이것도 진짜 교육과정 진짜 웃기네. 아예 성질을 또 안 가르치고 이거 넓이만 가르치니까 지금 이거를 그냥 딥다 외워야 되는 상황에 처했네요.
이런 또 애로사항이. 근데 알바노하고 저는 추월하는 교육과정으로 가르칩니다. 가운데 C를 두시고 끊으세요. 이게 직관적으로 편해. 이해되잖아. 안 될 거 없잖아. 그리고 이때 B에서 C까지는 음의 면적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S고 여기는 S1, 여기는 S2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넓이가 S2인데 음의 면적인 거야.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중요한 설명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때 정적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의 값을 구하는 것을 함수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쌤이 이거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 뭐 다 섞어서 부르겠지만 그냥 노멀하게 읽는 거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입니다. 따라해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내성적이시면. 계속 말하면서 익숙해져야 돼. 안 그러면 너네가 저거 진짜 나중에 안 읽힌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봐봐. 이 녀석이 이제 함수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러니까 좀 영어로 말하냐 한국어로 말하냐 살짝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 a가 아래 끝이고요. B를 윗끝이라 부릅니다. 그냥 아래 있고 위에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아래 끝, 위 끝. 그리고 닫힌 구간 A, B를 적분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얘들아 다 밑줄 치고 익숙해져 놔야 돼. 용어야 그냥 정의. 그 쌤이 여기 아까 첫 번째 관련한 내용을 얘기했던 건데 부정적분은요. fx를 x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뭐 3차면 4차 뭐 이런 식으로 한 차수 올라가게 됐지. 그러니까 함수야 함수. 부정적분은 함수인데 정적분은 방금 구했듯이 넓이 값이잖아. 그러니까 상수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직관적으로 편해요. 그 뒤에 배워. 어차피 저 부정적분 취한 걸로 정적분 값 구해. 그러니까 그냥 저 적분한 거에 함수값의 차이예요. 나중에 배워요. 그냥 배워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야. 그 다음에 정적분 A에서 이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함수 fx를 적분한 녀석에서 적분 변수를 x 대신에 다른 걸 사용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똑같아. 왜 그러냐면 얘는 정적분이기 때문에 그래. 부정적분을 저렇게 갖다고 하면 틀리거든 얘들아. 왜냐면 함수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문자가 달라지니까. 근데 이 녀석은 어차피 상수값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식, 그러니까 f라는 애에다가 괄호에다가 x를 넣든 y를 넣든 t를 넣든 간에 뭐 똑같을 거 아니야. f가 3차로 정의되어 있으면 저 녀석도 다 3차였겠지. 그 다음에 적분 변수가 x, t, y 이런 식으로 그 변수에 맞게끔 적분을 했다면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는 상수이기 때문에 저 녀석이 다 똑같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조만간 이제 우리 수요나가 전에 우리 대수에서 수요나가 수열을 배우다 보면 시그마라는 녀석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함수 x 플러스 1을 1에서 5까지 정적분하고 싶대요. 그러면 나중에는 당연히 이거를 식으로 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더 빨라. 근데 얘는 1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서 1에서 5까지 면적을 구하면 사다리꼴의 면적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처음에 배우자는 거지. 이것이 정적분이다. 봐봐. 만약에 윗끝이랑 아랫끝이 서로 똑같았어. 그러면 넓이의 관점에서 보면 넓이가 없지. 그러니까 0이에요. 그래서 윗끝과 아랫끝이 똑같을 때는 0, 정적분 값은 0이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만약에 아랫끝이 윗끝보다 커. 그러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이고 인테그랄에서 윗끝 아랫끝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저거를 증명을 못해. 그러니까 수식으로 못 배워서. 이거는 이따가 쌤이 수식으로 다 증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래 여기 이걸로 나와 있으니까 쌤이 한번 보여줄게. 그냥 들어도 그냥 저게 뭔 소리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도형으로 설명하는 방법이거든. 한번 들어만 봐. 이래서 5 사이를 적분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인테그랄 1에서 5까지 fx dx 했었잖아. 그치? 얘는 뭐냐면 적분 구간이 1에서 5까지야. 그래서 적분 구간이 정방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커지는 방향이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방향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저거만 놔. 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참고서에 아마 없을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적분하는 것을 역방향 적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는 걸. 이게 5에서 1까지 fx dx야. 정방향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게 정이야, 얘들아. 그럼 봐봐. 우리가 dx라는 거는 적분 변수를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저거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뒤에 배워 그 변의 길이에요. 나중에 배워, 나중에. 다 오늘 다 설명하고 갈 거야. 여기는 그리고 숙제가 없어. 그냥 개념 설명만 오늘 할 거야, 쭉. 근데 5에서 1로 가냐, 1에서 5로 가냐는 부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정적분 값을 정의할 때 애당초에 정방향을 기준으로 면적이랑 이런 걸로 너네한테 개념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방향을 내가 멋대로 바꿔버리면 부호 차이가 생겨요. 그냥 일단 직관적으로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놔. 뒤에서 다 증명을 해줄게. 근데 지금은 뭐 증명할 수단이 없어. 내가 너네한테 정적분에 대한 연산 성질이나 이런 걸 아직 못 가르쳤기 때문에 없어. 하지만 이따가 다 알려줄 거야. 그리고 살짝 이런 느낌 있잖아. 증가하는 방향이 커지면 양수 느낌이죠. 근데 5에서 1로 가는 거는 줄어드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뿔말하고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외워놓고 봐야 돼. 왜냐면 그냥 저거는 국룰이야. 그냥 무조건 써야 돼. 저렇게 나오면. 그래서 아래 끝이 더 큰 경우를 고려를 할 때 무조건 아래 끝이 작은 쪽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너네가 정적분의 각종 연산을 이용할 때 훨씬 더 편할 거야. 그러니까 그 수단은 그냥 마이너스 하나 붙인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지금 넓이로는 저거를 설명을 못해요. 또 이런 또 아이러니가 있네. 정적분을 넓이로 정의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면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지. 왜냐면 뭐다 양수 같잖아. 그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유감. 그래. 아니면 얘들아 이것도 괜찮아. 듣고 넘어갈래? 그냥 넓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느낌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넓이 힘드네. 여기에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 있었다고 쳐볼래? 근데 이제 얘는 조심해야 돼. 얘는 지금 요 함수가 그냥 쭉 내려온 거잖아. x축이 여기 있잖아. 그럼 면적이 이따만큼인데 얘랑 면적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0,1이거든. 그러니까 저 위쪽에다가 선을 긋고 여기가 마5부터 여기가 마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처음 배울 때
잘 봐. 요 면적이랑 저 면적이랑 똑같은 거 보이니? 그치? 그러니까 면적 자체는 똑같지.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이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정방향이네. 그죠? 근데 요 면적을 음의 면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축 아래에 있어서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S가 된다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진짜 개어거지였다. 별로예요. 넓이로 이해하지 마. 그냥 대수로 이해해야 돼. 이따가 다 설명해 줄게. 그래서 어쨌든 역방향과 역방향의 때 부호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 가자. 빨리 뒤쪽에 수식을 배워야겠다. 여기 있어요. 자, 얘들아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한다. 함수 fx에 부정적분이 이제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어. 그치? 부정적분은 다 구할 수 있어. 3차면 4차, 뭐 2차면 3차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 있잖아. 이제 앞에서 부정적분을 배우고 온 이유가 있겠지. 정적분 값 잘 구하려고 구한 거예요. 그 예전에 얘들아 너네가 수학자야. 그러면 적분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개발을 했어야 됐잖아. 그러면 면적 잘 구하고 싶어서 정적분을 먼저 만든 거거든. 그래 얘도 있잖아. 너네가 부정적분을 먼저 배우지만 실제로는 또 개발된 게 정적분이 먼저예요. 얼탱이가 없지. 그냥 다 입시에 끼워 맞추면서 배우는 거야. 수학자들의 사고가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정적분의 값을 좀 더 디테일하고 잘 구하기 위해서 부정적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고 그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이런 상관관계를 만들어낸 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불러요. 갑자기 선생님 미분은 왜 나오는데요? 막 이렇게 또 되죠. 그냥 저렇게 실제로 정의가 되어 있어. 영어로도 똑같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수학자들 이름을 저렇게 붙였대. 예전에는 지금도 우리가 미적분이라는 교과 과목이 있잖아. 그치? 그냥 다 그렇게 섞어서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얘들아 너네가 지금 이제 이건 정의잖아. 필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표현할 때는 꺽쇠괄호. 이거 꺽쇠괄호라 불러. 꺽쇠괄호 부정적분한 거를 A에서 B까지로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그냥 저 적분 구간 있잖아. 똑같이 옆쪽에다가 갖다 쓴다 하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오른쪽에 쓰냐면 그냥 적분이 완료됐다라는 느낌에서 뭔가 좀 차별점을 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적었잖아. 그치? 이렇게 정의를 했어.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바탕으로 아까 걸 봐도 다 이해가 돼요. 아까 위에 있던 성질들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또 확실하게 아까 앞에서 정적분을 막 넓이로 막 설명했었잖아. 이게 이제 다 수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여기를 한번 볼게. 그리고 얘들아 되게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원래 fx 적분하면 적분 상수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저기 아래 동글뱅이 2번 볼래? 라지 fx 플러스 c가 있을 때 이제 꺽쇠가루 BA 저런 식으로 있을 때 B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걸 빼겠지? 그러니까 C가 사라져. 그래서 그냥 부정적분 함수값의 차만 나와요. 그래서 저거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멘트야.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를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너무 고마워지는 거야. 우리가 적분상수 구하려고 여태 많이 애썼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정적분은요. 적분상수를 안 구해도 값이 다 나오게끔 이미 이렇게 수학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실 정적분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부정적분 관련된 게 나오면 좀 싫어해야 돼. 적분상수까지 싹 다 고려하면서 풀으라고 하는 게 출제 의도야.
적분상수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다면 다 정적분으로 냈을 거예요. 이 사실도 받아들이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얘들아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A, B의 대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거든. 얘들아 이거 겁나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이걸로 위에 걸 증명할 거거든요. 여기 봐. 이게 우리가 순서 바꿀 때 마이너스 삐져나온다 그랬잖아. 잘 봐.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함수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방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왔어. 공식이야. 수학자들이 만든 공식. 그리고 자, 내가 멋대로 윗끝 아랫끝을 바꿨다고 쳐볼래? 그럼 이 녀석은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지. 그럼 지금 이거 두 개의 관계가 어때? 마이너스 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마이너스 붙인 게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쌤 때는 얘들아 정적분 파트 땅 피잖아? 그러니까 이것부터 나왔어. 저것부터 나오고 나서 모든 성질들을 다 증명한 다음에 그걸로 계산해 주장창에다가 넓이 단원 가서 넓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엄청 심했어. 그러니까 아예 다 수식 먼저 배운 다음에 넓이를 배웠다고 치면 이제 그렇게 배우니까 애들이 적분을 너무 어려워한다고 판단했는지 앞에 대놓고 넓이를 먼저 갖다 대는 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된 거야. 너네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저 넓이를 이용할 때도 사실 얘들아 왜 정적분이 넓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뭐 수학 교양서적 이런 거 읽은 애들은 또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막 구분구적법 이런 거 들어봤니? 막 곡선의 넓이는 막 사각형을 잘게 쪼개가지고 막 구한다 뭐 이런 거 막 들어본 적 없어? 처음 들어봐? 곡선의 면적 구할 때 얘들아 아니면 너네 초딩 때 원의 넓이 구할 때 막 사각형 이런 걸로 막 구하지 않아? 안 그렇게 구하나? 원의 넓이 증명하는 거 어떻게 해? 태관아 기억나? 원의 넓이 어떻게 증명했는지? 초딩 때? 네? 뭔 삼각함수립이야. 너 삼각자로 맞는다 그러다가 그 초딩 때 원의 넓이 공식 배우지 않아? 원주율의 정의 이런 거랑? 아, 나는 초딩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나 몰라요. 저는 야매 교육과정 이수잖아. 근데 다 배운다던데? 어. 그때 초딩 때 가장 대표적인 증명이 사각형을 무한히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구했어. 어. 난 그랬다고 그 정승재가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 들었어요. 그렇다던데? 아니니?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아이디어가 곡선으로 이루어진 면적이 궁금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옛날에 자연환경 봐봐. 뭐 호수 있고 이랬을 거 아니야. 이거 면적 대충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했던 거야. 이럴 때 근데 어떻게 구해? 우리가 아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은 끼케야 삼각형, 사각형에서 야, 얘들아 그리고 저 원시 시대 때 삼각형,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잖아. 이거 기원전이야. 그래서 실제로 막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막 잰 거야. 막 나무 판자 하나 들고 다니고 자 이게 1야드예요. 막 아, 그때 야드가 없었겠구나. 어쨌든 막 뭐예요? 이러면서 막 덩덩덩 이러면서 겁나 야매로 쟀겠지 물 위에다가. 근데 이제는 우리가 수학답게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뒤쪽에 배우는 이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서 넓이가 왜 정적분인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길어. 그래서 쌤이 여기로 바로 넘어왔잖아. 왜 그러냐면 이것부터 설명하고 여기 설명할 거예요. 잘 봐. 진짜 좀 못같이 생겼죠? 자, 또 델타 x 나왔다 얘들아. 델타 x. 자, 천천히 읽어볼게.
함수 ft가 실수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고 함수값이 양수라고 하자. 그러니까 양수일 때 증명하는 게 편해서 그냥 양수라고 하는 거야. 그냥 함수가 다 x축 위에 있을 때 잘 봐. 어떤 기준값 a가 있고요. 이 a보다 오른쪽에 x가 있어. 괜찮? 그리고 우리가 ft라는 곡선이야. 이게 지금 t축이다 얘들아. 가로축이 t축이야. 이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저 빨간 색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x까지 면적을, 그리고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방금 배우고 왔던 것까지 납득이 돼? 여기까지 괜찮아? a에서 x까지 내가 정적분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증분입니다. 델타 x예요. 그래서 봐봐, 증분이란 게 뭐냐면 x가 살짝 증가했을 때 넓이가 얼마만큼 살짝 변했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다 델타 S라고 표현되어 있고 저기 밑변의 길이도 델타 X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네한테 가시성이 좋게 표현하려고 델타 X를 저렇게 멀리 잡은 거지. 얘들아, 실제로는 이 녀석이 그냥 겁나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생긴 거예요. 여기 이 주황색에 해당되는 게 델타 S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 짧게 늘어난 요 길이 있지? 요 길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이게 델타 X예요. 진짜 겁나 작은 거. 겁나 작은 밑변을 델타 X라고 부를 거고 우리가 그 녀석을 저 함수 ft에다가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높이겠지. 그 직사각형의 높이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일단 이거를 사각형으로 잘게 쪼갠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잘 봐. 얘들아, 델타 S는 자 A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정적분한 거야. 저게 이 녀석이야. 와, 이거 진짜 집중 잘해야 돼. 이거 빡 집중해야 된다. 이게 요 면적이죠? A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적분한 거야. 거기에서 원래 거를 빼재요. 그건 당연하지. 저 파란 거에서 이거 빼면 델타 S 나올 거 아니야. 그 녀석을 우리가 저렇게 넓이의 증분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잘 읽어야 돼. 닫힌 구간 x, x 플러스 델타에서 함수 ft가 연속이면 최대 최소로 갔겠죠. 이거는 최대 최소 정리야 얘들아. 그냥 우리가 양끝 구간이 닫혀 있으니까 저 사이에서 최대랑 최소 나오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스몰 m이랑 라지 m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게 돼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겁나 중요한 거 알려줄게. 잘 봐. 내가 저 자그마한 넓이를 잴 거야. 잴 건데 이게 곡선이라 되게 애매하거든? 뭔 느낌이냐? 쌤이 위에서 다시 한번 그려줄게. 이거 하면 얘들아 끝이야. 좀만 힘내. 이렇게 있잖아. 그럼 봐봐.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바라보면 잘 봐. 요 면적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잘 봐. 여기서 정의한 대로 해줘야겠다. 잘 봐. 여기에서 요 함수값이 최소값이고 여기서는 요게 함수값이 최대값이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곡선이야 요 면적을, 요 곡선의 면적을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 사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저 파란 색깔 면적은 얘보단 크지. 그러니까 이때는 높이가 m일 때 직사각형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m 곱하기 데타 x가 넓이가 되는 거야. 데타 x. 여기 길이가 데타 x니까. 밑변이.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까지 더한 게 곡선의 면적보다 크겠지. 여기 쫙 다 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저 초록 색깔 면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타 x가 밑변이고 높이의 최대값일 때가 저렇게 면적이 커질 테니까. 그치? 그 사이에 우리가 이 곡선의 면적이 끼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샌드위치 정리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극한 배울 때 샌드위치 정리 한번 배웠던 적 있을 거야. 그치? 요 파란 색깔 면적은 저 주황 색깔 직사각형 넓이보단 크고요. 저 초록 색깔 직사각형의 넓이보단 작은 거지. 와, 이거 뭐 현대예술이야 거의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고요. 여기서 쌤이 양변에 데타 x로 나눠줄게. 이때 데타 x는 양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겠지? 부등호 방향이.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리미트 x, 델타 x가 0으로 갈 때야. 델타 x가 0으로 갈 때는 밑변이 거의 0으로 가면서 저 함수값이랑 곱한 거랑 저런 식으로 다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관계식이 생기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봐봐. 얘를 완전 가까이 보내면 최대값이랑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랑 똑같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느낌. 얘가 데이터 x가 겁나 작아졌어. 우리가 이 곡선에서 내가 여기가 x였어. x였는데 이게 지금 이쪽에서 여기가 x 플러스 데타 x였잖아. 그럼 요 아래 변의 길이가 데타 x였지. 근데 저 데타 x가 0에 겁나 가까이 가면 요 녀석이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을까? 겁나 가까워져. 그러니까 최대랑 최소가 거의 똑같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 똑같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냥 최대값과 최소값의 입장에서만.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 여기 두 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x좌표가 x고 여기 미안해 t좌표라고 해야겠지? 이렇게야. 근데 데이터 x가 0으로 간대. 그럼 얘가 이렇게 얘한테 다가갈 거 아니야. 그럼 y 값은 똑같아지지 않겠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m이 이거였고 라지 m이 이거였잖아. 근데 라지 m이 뭐 시시각각 변하다가 저쪽으로 갔을 때 딱 똑같아지겠지. 데이터 x가 0에 겁나 가까워지면. 근데 이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든 왼쪽에서 가까워지든 똑같은데 데이터 x를 양수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일단은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똑같음으로 함수 대소관계에 의해서 x를 대입한 함수값이잖아. 요 녀석은 그치? 이거 fx였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fx랑 똑같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넓이 함수를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라고 정의를 했을 때 결론이 중요해. 잘 봐. 이거일 때 fx가 이렇게 나왔잖아. 얘는 자 분모가 델타 x면 x좌표의 차이고 분자는 넓이의 차니까 저 녀석은 결국에는 미분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R에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델타 x분의 넓이의 변화량은 넓이 함수에다가 원래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되시나요? 이게 델타 S의 정의였어. 그치?
그러니까 이걸 보고 미분계수를 해석을 하는 거야. 델타 x를 또 h로 치환하고 그럼 h가 빵으로 갈 때 뭐 하면 뭐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넓이 함수를 미분한 게 되니까 fx로 나온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잘 봐, 기억식이 저 위의 식이었잖아. 저거를 미분하게 되면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됐을 때 그냥 fx가 나오잖아. 그치? 이 관계식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넓이를 미분했는데 원함수가 나왔어요. 그런 의미야. 실제로 저거의 의미가. A에서 X까지 면적을 구하고 X를 미분했거든? 그랬더니 원래 함수가 나왔대요. 근데 이거는 의미적으로 이해할 때 그냥 이해를 해놓는 거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그냥 뭐 그냥 이걸로 풀어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함수를 넓이로 표현했다. 그래서 저 정적분 값이 넓이다. 이런 의미예요. 얘는 정적분이잖아. 정적분 넓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만약에 b야. 그럼 a에서 b까지 넓이란 소리예요. a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 dt가 넓이. 근데 지금 얘들아 저기 위에가 변수지. 보통 저렇게 문제가 나와. 그냥 넓이가 x 값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끔. 그래서 너네한테 그 x를 뭐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넓이 조건을 주고 x를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너네한테 fx의 함수를 준 다음에 저 윗끝에 값을 준 다음에 실제로 값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넓이 구하는 상황으로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왜 배운 거냐면 이 정적분이 왜 넓이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넓이잖아. 넓이 함수를 sx라고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증분을 이용해 가지고 극한식으로 저 식을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좀 어렵지.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증명 과정이 얘들아 여기 볼래? 여기서 적분 이용된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 여기까지 다 미분 이용해서 증명한 거예요. 넓이랑 미분으로 미분 계수까지 다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원래 sx가 a부터 x까지 ft dt였잖아. 그치? 아까 위에서 정의하기를. 그러니까 그 녀석이 요 식에 들어가는 거야. 요 식에. 그러니까 ft를 t에 대해서 뭔가 적분을 하고 미분을 때리면 fx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왜 부정적분할 때 적분하고 미분하고 그거 배워온 거야. 이렇게 있잖아. 얘는 수식적으로 증명하면 잘 봐. 지금은 넓이로 증명한 거고 그냥 나 그런 거 모르겠고 수식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훨씬 간단해. 얘가 한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했어봐. 그러면 요 녀석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아 미안해. 계산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정확하게 쓰면 처음이니까 꺽쇠 괄호에다가 xa 이거지. 그러면 이 녀석은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죠. 근데 저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각각 다 미분 때리면 얘는 상수니까 날아가겠지. 어떤 함수에다가 a라는 걸 대입한 거니까. 그러니까 변수가 x가 아니니까 상수 취급으로 날아간 거야. 그러면 여기서 f'x만 남겠죠. 근데 f'x의 정의가 이 녀석이 한 부정적분이 얘면 얘 미분한 건 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fx가 된 거예요. 괜찮니? 요 위의 녀석이 fx가 된 거야. 여기까지가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근데 그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함. 그러니까 뒤에 상수는 날아가고 요 부정적분의 미분만 남은 거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튀어나온 거야.
근데 x로 바뀌어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 t에서 x로. 그래서 이게 정적분과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예요. 뭐 정적분의 뭐 미적분의 기분 정리. 그러니까 용어가 또 교육과정마다 너무 많이 바뀌어. 어느 때는 뭐 정적분의 기분 정리 뭐 이랬다가 어느 때는 미적분의 기분 정리 뭐 이랬다가 막 지들 멋대로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게 된 거는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상 우리가 여기서 구한 요 정리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증명할 수 있어. 근데 솔직히 수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편하잖아. 너무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잖아. 근데 사실 저 수식만으로는 넓이가 정적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는 없어요. 넓이를 정적분이라고 증명하려면 지금처럼 우리가 곡선의 면적을 직사각형의 넓이랑 서로 낑겨 있다라는 저 아이디어로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델타 S로 접근하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델타 S는 이제 델타 X 분의 S의 이제 요 함수값의 차로 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식이 생기고 요 식에서 이제 극한을 때려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 이름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인 거야. 또 미분이랑 막 다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쫙 읽어봐. 쌤은 지금 여기다가 막 필기를 해놨잖아. 내가 이것도 보내줄 건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얘를 보면서 음미해야 돼. 이 곡선의 면적을 저 작은 직사각형과 큰 직사각형의 사이에 있는 걸로 인지를 했군. 근데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지는 순간 저 두 면적이 서로 같아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곡선의 면적도 같아졌구나가 되는 거야. 그 얘들아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이러면 안 되거든. 이게 우리가 미세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야.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는 거는 왜냐면 완전한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0.0000000 얼마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밑변은 겁나 짧고 높이는 근데 거의 다 똑같겠지. 그치? 딱 여기나 얘가 여기 위에서 오면 얘보다 살짝 클 거 아니야. 근데도 거의 똑같아 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요거는 그냥 요 함수값 싹 다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실제로 그렇게 구하면 넓이는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겁나 작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또 계속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요 면적을 다 구하는 관계가 여기에 진짜 작은 직사각형을 겁나 무한하게 쪼갠 걸 싹 다 더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그마를 모르잖아요. 이 인테그랄이 시그마예요. A에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합친다는 거야. 뭐를? 겁나 작은 요 갈갈이 쪼개놨던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그러면 곡선의 면적이 되겠지.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수 시간에 시그마를 배우고 오면 쌤이 이 인테그랄을 더 잘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 근데 인테그랄도 우리 얘들아 시그마가 그 뭐냐면 합의 기호예요. 합 더하기. 영어로 합은 썸이잖아요. S잖아. 인테그랄 기호 보면 S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 S를 위로 늘린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따온 거예요. 인테그랄 기호가. 그러니까 그냥 합의 의미라고. 적분도. 그러니까 흩어진 거를 쌓아 올리는 거잖아. 그래서 적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아주 작은 직사각형들을 쫙 따 더하면 곡선의 면적이 된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 그게 면적의 시작이야. 그러면 그 겁나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요 함수값에 따라서 또 최대 최소가 갈리게 되는데 그거 사이에 면적이 끼어 있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적분의 관계식을 알 수가 있었던 거야. 아까 아래에서 나왔었던 요 녀석 있잖아. 우리가 요 녀석을 구함으로써 이제 아까 정의했던 요 함수식에다가 요거 갖다 넣어서 적분과 미분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요 증명은
그냥 이걸로 이해하는 것보다 쌤이 여기 수직 한번 써줬지? 이거를 뭔가 생략한 것 같기는 해. 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략하고 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 안에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는요. 꺽쇠가로 ft에 a에서 x까지인 거 보이지? 이제 이거는 이제 정의니까. 그럼 이제 이 녀석을 구하는 과정은 이거 대입한 다음에 빼기 이거 대입한 거였어. 근데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라지 f 프라임 x가 되는데 이 녀석을 적분한 게 이거니까 이 녀석을 미분하면 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x를 대입해야 되니까 fx가 나온 거지. 딱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정적분은 우리가 겁나 작은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넓이의 변화식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무한히 쪼개. 그러니까 봐봐. 직사각형을 여기서 만들었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 곡선의 면적을 무한하게 직사각형을 막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싹 다 더한다는 아이디어예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수학적으로 구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근데 아이디어로만 갖고 있고 실제로 너네가 적용을 못해. 왜냐면 리미트는 알지만 시그마를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시그마랑 리미트가 합쳐진 게 인테그랄이 돼요. 그냥 들어만 놔. 시그마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면요. 인테그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요거를 0으로 보내잖아. 그러니까 리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작은 요 변을 단순히 작은 거에만 만족 안 하고 무한히 0으로 가까이 보내면 겁나 짧은 밑변이 생기겠지. 그 밑변이랑 높이가 막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얘를 왜 0으로 보내냐면 0으로 보내야 지금 이 둘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인 거야. 지금 넓게 잡아봐. 그냥 갑자기 그냥 어느 수학자가 와서 야 이거 여기랑 여기 사이면 좋겠는데 막 이래버려.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면적은요. 막 이거랑 이거 사이래. 너무 당연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겁나 줄여. 그럼 이 두 개의 함수값도 차이가 겁나 작아질 거 아니야. 얼마 차이가 안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작아진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싹 합으로 이 곡선의 면적을 표현하겠다라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는 그럴싸하지. 너네가 1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2000년 전에 사막에서 태어났는데 연못의 넓이를 재고 싶어. 근데 겁나 작은 직사각형들 막 이렇게 가지고 호수 면적 잰다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때 왕위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지금은 이 정도까지밖에 설명을 못 해줘. 너네가 시그마를 몰라서 그래. 내가 시그마만 알면 내가 이거 관계식 다 써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기억할 건 뭐야? 일단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외우셔야 돼. 다음 시간에 그걸 문제 많이 풀 거라. 정적분 A에서 B까지 ft dt, fx dx는 라지 f b에서 라지 f a를 뺀 거다. 그거를 응용해서 지금 이 공식을 다 증명해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세 넓이 이거 엄청 작을 거 아니야. 이게 데이터 x가 0으로 가면 이 곡선의 면적도 엄청 짧겠지. 그러니까 그게 마치 직사각형과 같다라는 느낌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극한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요 짧은 구간에서 곡선의 면적이랑 직사각형의 넓이랑 진배 없다. 이런 아이디어로 러프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저거의 수학적인 증명은 쌤이 너네 시그마 배우고 나면 내가 바로 해줄게요. 알겠지? 오늘 이쯤 하고 갑시다.